시험 N3 문자 어휘와 독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자 어휘의 경우는 여러분 한자 읽기, 표기, 문맥 규정, 유효, 용법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수를 보면요. 한자 읽기는 8문제, 즉 표기는 6문제, 문맥 규정은 11문제, 유효는 5문제, 용법은 5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각각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자 읽기라는 건요. 말 그대로 보기로 나와 있는 글에 밑줄친 한자의 히라가나를 선택하는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선 한자에는요. 음독과 훈독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나 명심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음독이고 어떤 게 훈독이냐면요. 예를 보시면 이 사람인이라는 이 한자 있잖아요. 이 한자는 사람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일 때가 음독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훈독일 것 같으세요?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훈독이에요. 뜻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히토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자가 하나 쓰일 때 또는 뜻을 말할 때는 훈독으로 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인을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 칸꼬끄징. 같은 사람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인이라고 할 땐 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인이라고 할 때 음독 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한자가 혼자 있으면은 훈독으로 읽어야 되고 한자가 다른 거랑 붙어 있으면 음독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걸 먼저 생각해 두세요. 두 번째는 한자 읽기 문제의 경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 출제가 돼요. 물론 어떤 것이 명사고, 동사고, 형용사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동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알아주세요. 품사가 어떤 것인지 공부하시기 전에 꼭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자 읽기에서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약해하는 게 작문과 타금. 그러니까 아이오에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직하면 쇼끈데 슈를 슈라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틀리는 문장이 되죠. 취직은 슈, 쇼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장음 표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타금 표현 땡땡 묻히는 거라든지 초금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외우실 때는 이런 것들 좀 유의해서 좀 외워주세요. 한자 할까요? 표기 문제는요. 보기로 나와 있는 것 중에요. 밑줄친 히라가나의 한자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원래 한자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주의해야 할 상황은요. 우선은 평소에 눈에 맞은 익은 한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눈에 익은 한자를 눈에 익은 한자를 고르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많이 보시고 쓰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의미가 비슷한 한자나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주의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자랑 이 한자를 보면 모양은 전혀 틀린 한자죠. 근데 얘는 싸울 전자고 얘도 싸울 쟁자예요. 그래서 타타까우도 싸우다, 아라소우도 싸우다 또는 다투다의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줄쳐 있는 그 문장에서 다투다라든지 싸우다라는 뜻을 찾을 때 이 한자인가 이 한자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한 이런 한자를 조심한다든지 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보시면 이게 둘 다 원이에요. 얘는 언덕원이고 언덕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근원원이라고도 하고요. 얘도 근원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원인데 어떻게 골라야 되냐? N3에는 이걸 쓴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원래 헷갈리는 한자는 일부러 보기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다음 가볼까요? 문맥 규정은요. 문맥에 따라 규정되는 어휘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다라는 건 뭔데요? 이렇게 문맥에 따라 규정되는 어휘 이게 뭐지 싶기도 하죠. 근데 보시면 보기에 가로가 쳐져 있어서요. 그 가로에 들어가는 어휘를 바르게 고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의 경우는 수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같이 기억해놓는 게 좋죠. 아니면 당연히 말이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검사라고 한다든지 하는 거를 캔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받다 하게 되면 캔사오 우케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문맥 규정 문제는 훨씬 편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비슷한 단어 조심이란 건데요. 예를 들자면요. 얘는 태직이에요. 태직은 타이쇼크고 그 다음에 얘는 사직, 지쇼크인데요. 우리가 정년이라고 하는 거 있죠. 테이네인이라고 할 때는
태, 내내 만약에 연결되는 단어라고 하면 타이쇼크겠어요? 지쇼크겠어요? 둘 다 뜻은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태내내 어울리는 말은 바로 퇴직이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일부러 A, B, 1번, 2번, 3번, 4번 보기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내는 타이쇼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외워두세요. 다음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유의 문제인데요. 의문정으로 통하는 어휘나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건 뭐냐면, 보기에 이제 줄쳐있는 문장에서요. 줄쳐있는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나 어휘가 보기 중에서 똑같은 뜻을 가진 거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는 같이 외워라 라는 그런 충고배기에 그런 조언배기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대표 문장을 외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래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면 좀 재밌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숙제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보시면 얘네들은 얼핏 보면 틀린 단어 같죠? 근데 여러분 키오츠케르 하면 무슨 뜻이었죠? 주의하다, 조심하다였고 얘는 뭐예요? 쭈이스로 하면 주의하다. 이런 식으로요. 모양새는 전혀 틀리지만 뜻은 같은 애들은 같이 외워두시면 이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요. 다음 가보죠. 용법 문제인데요. 용법의 경우에는요. 어휘가 하나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어휘가 바르게 쓰여져 있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이거든요. 뭐 얘는요. 이런 거는 하나 기억해주세요. 명사랑 동사의 경우는 뜻을 묻는 문제가 많아요. 이 단어의 뜻이 제대로 쓰여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오고 형용사의 경우는 활용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안 쉰다 하게 되면 안심하다라고 하는 분사는 뭐죠, 여러분? 그래, 어미가 다로 끝나니까 나형사죠. 나형사의 경우는 어미 다가 여러분 콧대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런 식으로 나형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콧대에 들어가는 건 어디만 써요? 이연용사인데만 쓰잖아요. 이용사에만 쓰는 어떤 표현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슬쩍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활용을 좀 보시고요. 각각 품사는 뭔지 좀 주의하시면 용법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좀 볼게요, 여러분. 독해의 경우는요. 우선은 가장 큰 게 내용이에요. 독해하게 되면. 보면 단문, 중문, 장문이 있고요. 단문의 경우는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비중이 좀 크겠죠? 중문의 경우는요. 지문 하나에 각 3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총 6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문은 몇 개가 출제가 되겠어요? 그래요. 지문은 2개가 출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장문의 경우는 한 지문에 4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총 이런 얘기를 안 했죠? 한 지문에 4문제가 돼서요. 지문은 1개만 출제가 됩니다. 정보검색이라는 거는요. 한 지문에 2문제가 있거든요. 얘는요. 하나하나 보기 전에 얘는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얘도